자, 이번에는 박스 이시라고 하는 텍스트의 박스를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2라고 되어져 있는 플러그인하고 동일하게 텍스트의 박스를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박스잇은 스크립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 생성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의 하단에 보시면 박스잇이라고 되어져 있는 스크립트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박스잇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회색의 작은 박스가 생기죠. 자, 이쪽 좌측의 레이어를 보시면 텍스트 박스 2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레이어 자체에 박스가 생성돼서 이펙트 컨트롤 탭에서 이제 옵션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박스잇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여기에서 박스잇을 선택을 해서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텍스트 박스 외에 박스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죠. 쉐이프 레이어와 가이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가이드 레이어는 뭐 제작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고요. 이 박스 쉐이프 레이어가 나중에 별도로 박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느냐,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게 다르게 효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하는지 미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쪽 좌측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펜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익스펜드 all부터 밑에 버튼까지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all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을 보시면 all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변경하면 뒤에 보시면 박스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스부터 버튼까지 이 숫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만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합니다. 자, 밑으로 먼저 수정을 해보면 보시면 이쪽 우측에 박스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음수도 가능합니다. 음수도 마이너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난 제로로 놓겠습니다. 탑 같은 경우에 키운다 그러면 이쪽으로 박스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익스펜드 all을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면은 박스 전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위스부터 밑에 버튼까지 선택을 해서 숫자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것만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메뉴로는 트림입니다. 트림 같은 경우에도 크기 조절을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지금 제로로 되어져 있고요. 레프트 숫자를 높이게 되면은 우측으로 작아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100%로 놨을 경우가 최초 만들어져 있는 박스의 크기라는 거죠.
버튼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키우게 되면은 자 위로 올라갑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트림 투 스퀘어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줄이긴 하는데 만약에 레프트 같은 경우에 제가 박스를 줄인다. 그러면 끝까지 가죠. 100일 경우가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100일 경우가. 그런데 트림 투 스퀘어를 놓게 되면은 같은 10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더 줄어들질 않아요. 요 모양도 스퀘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 타임 투 스퀘어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자, 코너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결국 이제 모서리 부분이겠죠. 이 내 귀퉁이, 내 꼭지점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레디우스라고 되어져 있 숫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자, 라운드 형태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프로필에 보시면 콘벡스, 컨케이브, 플레이트, 스텝 네 가지 형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벡스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이 단어가 볼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라운드 되어져 있는 형태가 이 자체가 콘벡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되는 건 없고요. 얘를 갖다 만약 콘케이브, 이거는 이제 그 오목하다는 얘기죠. 오목한 형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글자가 이제 간섭이 된다고 봐야죠. 뭐 보기 좋지 않으니까 결국엔 익스펜드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워주거나 아니면 있으만 키워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제로를 놓고요. 모양을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미스하고 익스펜드 오를 갖다 이제 제가 바꿔봤는데 일단 콘케이브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오목한 형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근데 플랫은 이렇게 선의 모양, 말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여기서 이 숫자를 자 이렇게 변경되면은 아까는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뭐 육각형 형태가 돼 있었죠. 이렇게 숫자를 변경해서 쓰시면 되시고 스텝으로 바꾸게 되면 계단 형태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스텝 형태로 해서 이 네 꼭지점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얘를 뒤로 놓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키우고요. 밑에 보시면 세퍼레이트 코너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결국에는 뭐 유출하실 수 있겠지만 이 네 귀층의 모양을 각각 다르게 컨벡스, 컨케이브, 플랫 그 다음에 스텝의 형태로 해서 각각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퍼레이트 코너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시죠. 이 TL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탑 레프트, TR은 탑 라이트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를 탑 레프트라고 봤을 경우에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 숫자가 제로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숫자를 높여주고 형태를 컨벡스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시죠. 자, 밑에 거 탑 라이트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숫자를 바꾸고 이 형태를 컨케이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머지 수익 기준도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라이트 숫자를 바꿔주고요. 얘는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좌측 하단을 보시면 레디우스 값을 높이고 얘를 스텝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는 이 네 가지의 여기 코너 프로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얼마만큼 내가 응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다시 세로로 놓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내가 얘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트 코너를 취소해버리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스큐. 얘는 뭐 단어 그대로입니다. 기울기란 얘기죠. 이렇게 좌우, 마이너스를 했을 경우에는 좌측으로, 플러스를 했을 경우에 우측으로, 단순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텍스트 레이어에 대한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텍스트 레이어에서 저희가 수정한 이 창을 먼저 일단 작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잘 보셔야 되세요. 보시면 앵커, 포지션, 익스펜션, 트림, 코너,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박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포지션, 익스펜션, 트림, 코너, 스퀘어 이거는 텍스트 레이어에서 본 것처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박스 크기를 조절했을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익스펜션에서 5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했는데 나는 텍스트 말고 박스만 조절을 하겠다. 박스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 박스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확대를 해도 커집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그러니 뭘 얘기를 하느냐. 텍스트 레이어는 전체적인 박스와 같이 크기 조절을 내가 하겠다 하는 의미인 거고 박스 쉐이프 레이어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크기 조절이나 트림이나 코너나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을 내가 수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트림 제가 지금 열어놓은 트림이나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탑에 대한 사이즈를 줄였다. 근데 나는 여기서 또 탑에 대한 걸 늘리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텍스트 레이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텍스트 레이어에서 내가 숫자를 메뉴 값을 변경을 하거나 박스에서 한 거나 어디에서 했는지 지금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수정하시는지 편하시겠죠. 다만 코너에 대해서는 개별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마스터 코너스라고 되어 있어갖고 마스터가 결국에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의미를 하는 거군요. 이 텍스트 레이어에 대한 이 코너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컨벡스 타입으로 해갖고 라운드를 줬는데 여기서 나는 개별로 움직이겠다. 박스만. 그럴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만 메스트 코너. 그러면은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텍스트 레이어에서는 분명히 줬거든요. 47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박스에서 박스 코너스 메뉴에서 이거만 메스트 코너스라고 되어져 있는 걸 선택을 하니까 텍스트 레이어에서 주어진 값을 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자기 혼자 이 박스 자체적으로 내가 값을 적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 메뉴는 뭐 동일하세요. 여기 텍스트 레이어에서 수정한 것 같이 이제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텍스트박스 2와 다르게 텍스트박스 2 플러그인과 다르게 이 박스 잇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또 복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복제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얘를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제하고 첫 번째 건 모의하고 자, 두 번째 거 색깔이나 스트로크에 대한 거, 이 PL과 스트로크에 대해서 여기서 색깔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2는 요 부분에서 이제 컬러가 있어 갖고 바꿔줬는데,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쉐이프이기 때문에 쉐이프에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P라고 스트로크가 되어져 있는 거, 여기서 색깔과 스트로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스트로크를 바꿔줬습니다. 녹색 위에 좀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박스 2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텍스트 레이어는 마스터고 나머지 박스는 서브죠. 결국에는 이에 마스터의 제어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거고요. 그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필 값을 일단 안 보이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 초록색은 박스 2에 대한 값이고, 자, 여기는 테두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테두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회색 배경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다 키다 보니까는 회색 박스가 처음 거고 이 초록색 박스가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에서 이게 배경색을 없애다 보니까는 이제 테두리만 보이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 마스터에서 이 크기를 바꾸게 되면 주위에 두 개의 트랙이 아니라 레이어죠. 이 박스 레이어가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를 마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만 또 옵션을 바꿔볼게요. 자, 옵션에서 바꿉니다. 크기를 키워주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크기를 변경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내가 박스 2에서 나는 아니다,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줄어들어요. 전체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쉐이프 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마스터 텍스트 레이어인데 마스터의 역할을 한다. 그것만 좀 유념해 두시면은 제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시는 거는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셔야 되시고요. 여기 쉐이프 레이어가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앵커 포인트가 오토로 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오토로. 자, 포지션에서 보시면 기본값이 얼라인이 센터로 되어져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얼라인에 대한 기준을 컴포지션을 하겠다 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X값을 레프트, 그러면 좌측 이 경계선에 싹 달라붙습니다. 저 센터로 되어지나 가운데겠죠? 탑으로 하게 되면은 위에 붙을 테고요. 자, 라이트로 해서 탑을 가는 이 우측 그 모서리에 싹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로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8군데죠. 9군데네요. 여기 지금 센터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지금 스냅 형태로 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나중에 자막 말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좌측 하단에 자막을 놓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옵셋의 값을, Y값을 조정을 하시고 X값을 조정을 하시면 이 상태로 해서 계속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텍스트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시게 되면은 좌측 값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말 작업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좀 원위치하고요. 자, 이번에는 박스 두 개를 같이 연동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영상 만드는 아저씨라고 되어진 텍스트 레이어를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에 박스잇을 두 번째라고 놨을 때 이 박스잇이라고 되어지는 박스를 첫 번째 박스와 묶어줍니다. 뭐 일반적으로 FX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서도 여기에도 이제 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잇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나눠로 되어져 있는 거를 패런트로 바꿔주고 박스 하단 텍스트 박스입니다. 박스에다가 패런트 넣을 겁니다. 그러면 예, 패런트 레이어 그 다음에 X 얼라인 값하고 Y 얼라인 값이 이제 센터로 잡혔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겹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랩트 센터로 놓게 되면 이 레이어 가운데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냥 뭐 당연한 얘기겠죠. 패런트로 걸었으니까 두 번째 박스 텍스트 레이어를 첫 번째 텍스트의 박스에다가 패런트를 걸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뭐 모양을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터로 놓고 탑을 놓으면 이 가운데로 놓여지겠죠. 가운데로. 근데 보통 그럼 뭐 편한 방법으로 놓으셔도 되겠죠. 우리 여기에다가 뭐 이미지를 놔갖고 패런트로 걸으면 같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텍스트 박스를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텍스트를 보시면 위에 박스잇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사이즈가 작죠. 밑에 있는 영상 만드는 아저씨라고 되어져 있는 텍스트가 기니까 뭐 박스잇 사이는 당연히 나누고요. 그러면 이 위에 박스잇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박스 크기를 밑에 하단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스잇을 선택을 하시고요. 사이즈 옵션에서 미니멀 박스 크기를 여기 보시면 get min width from layer 제일 작게 하는 걸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밑에 하단에 박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박스 텍스트가 아니라 박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적으로. 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글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 박스도 같이 조절이 되죠. 이건 여러 말자막을 만들 때 만약에 박스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박스 그리고 하단에 영상 만드는 좋은 아저씨의 이 제일 작은 글자 박스 크기를 위에 있는 박스잇에 이 박스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텍스트로 입력을 하니까 이거에 맞춰갖고 위에 박스도 이제 커졌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글자가 줄어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위에 박스에 맞춰지게 되시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영상을 조금 더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박스 2세대에서 메뉴는 많지만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